1. 북러 정상회담. 북러 정상이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이 지난해 9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상봉하며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점, 다극화된 새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점, 군사강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점 등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북러 조약을 각각 비준한 후 12월 4일 모스크바에서 비준서를 교환했습니다. 북러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라면서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한 사정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토에 관한 조항, 통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0월 15일 남북 도로철길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3. 대북 전당과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올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 이야기하며 막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응을 불러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5월 25일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중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처음 국경선을 넘어 날아왔습니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냈고 10월 24일에는 대남 전단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등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적반하장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전단을 비난했고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려는 시도도 벌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북한은 6월 9일 밤 다시 오물풍선을 보냈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7월 19일 당분간 매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돌아가면서 일부만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대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4.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무인기가 북한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10월 11일 이 사건을 처음 거론하며 재발 시 공격을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월 28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령도를 이륙한 한국군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비행 경로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이 보낸 게 맞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12월 8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상현 민주당 국방전문위원 등에 따르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5. 강도 높아진 한국군, 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 육군은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를 동원해 강원도 철원 포격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날 육군 제3보 병사단 100골포 병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동원돼 150발을 쏘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해 한국군 단독훈련,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정찰기가 매일같이 날아다녔습니다. 한미일은 9월 10일 제15차 한미일 국방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북중러를 견제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